야, 이번에 주인공은 얜데요.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지난주였죠. 애플의 2025 이벤트를 통해 많은 제품들이 공개됐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부터 애플워치 시리즈 11, 애플워치 울트라 3, 애플워치 SE3, 그리고 에어팟 프로 3까지. 오늘은 여기에서 에어팟 프로 3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이번에 진짜 주인공은 이 에어팟 프로 3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제품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재밌는 점들이 많아요. 에어팟 프로는 약 3년마다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1세대는 2019년 10월 28일에 공개되었고요. 에어팟 프로 2세대는 2022년 9월 7일에 공개되었고요. 그 후 1년 후에 USB-C 타입 케이스가 출시되긴 했지만 이걸 제외하고 본다면 3년 후인 2025년에 에어팟 프로 3가 공개된 겁니다. 자주 업그레이드 되는 제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품이 새로 나오기를 오래 기다리셨을 거고 이 기회에 바꾸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제품 사용해본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박싱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박스가 작아졌어요. 기존 에어팟 프로 2세대 박스보다 많이 작아진 크기입니다. 여튼 뜯어볼게요. 에어팟 프로 3가 들어있고요. 상남자는 깔끔하게 정리도 잘하기 때문에 원상태로 만들어서 잘 넣어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어팁이 들어있는데 이어팁이 이전보다 하나 더 늘어났어요.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총 5개로 이어팁이 늘어난 건데 하나는 어디 있냐, M 사이즈는 이미 장착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가 작아진 이유가 이건가 싶긴 한데 케이블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케이블 있는 거 예전에는 모르는 분들 많았잖아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가끔 케이블 급하게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창고 같은 느낌이었는데 없어지니까 아쉽네요. 이제 에어팟 프로 3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충전 케이스를 보면 크기가 살짝 커졌습니다. 저는 이어버드의 크기가 작아져서 충전 케이스도 작아지지 않을까? 에어팟 4는 오픈형이라 커널형과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에어팟 프로 3도 조금 더 작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살짝 커졌어요. 뭐 그래도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무게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에어팟 프로 2 충전 케이스의 무게가 50.8g, 에어팟 프로 3 충전 케이스의 무게는 43.99g, 무게가 6.81g 줄어들었어요. 페어링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열면 바로 되는데 다른 곳에 페어링 하고 싶다, 다른 폰에 페어링 하고 싶다 이럴 때는 페어링 버튼을 눌러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리 버튼이 사라졌습니다. 에어팟 4처럼요. 그래서 페어링을 하려면 앞에 LED 인디케이터 있잖아요. 여기를 2번 터치해주면 페어링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어버드를 살펴볼게요. 충전 케이스 크기는 커졌지만 이어버드의 크기는 반대로 조금 작아졌습니다. 이건 더 안정적인 착용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1만 개 이상의 귀 스캔을 활용해서 역대 최고의 안정감과 착용감을 준다고 합니다. 제품을 보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제품 크기가 더 작아졌고 더 둥글둥글해졌습니다. 귀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작아지면서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디자인되었고요. 노즐의 각도도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즐이 이전보다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귀 안쪽으로 안착되는 건 에어팟 프로 3가 더 잘 들어가고 안착이 되는데 이번에 이어팁이 융합 폼 팁으로 변경이 되면서 착용감은 이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일단 이번에 기존 실리콘 팁에서 변경이 있었어요. 이전 제품의 이어팁을 보면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실리콘 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안에 폼을 넣어서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폼이 들어간 팁은 수축됐다가 귀 안쪽에 들어가면 서서히 커지면서 귀 안쪽을 귀 모양에 따라 꽉 채울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차음성이 좋아지고 안정적으로 착용이 되고 그런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효과도 좋아지게 되고 또 저음도 좋아지게 되고요. 혹시나 해서 에어팟 프로 2와 이어팁이 호환이 될까 해서 봤는데 호환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융합 폼 팁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어팁도 더 추가됐어요. 2X 스몰 사이즈가 하나 더 추가된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착용감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어버드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귀 안쪽으로 더 잘 들어간다, 이 부분에서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실리콘 팁에서 안에 폼이 들어간 팁으로 변경이 되면서 귀 안쪽 구멍 쪽에 압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이건 폼 팁이라면 대부분 경험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기본으로 들어있는 M 사이즈로 착용을 하면 압박감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설정에서 음향 밀착 테스트 결과를 해보면 잘 맞는다고 뜨지만 착용했을 때 압박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사이즈를 하나 낮은 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를 하나 더 추가했을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어버드의 크기가 작아져서 귀 안쪽이 편해진 분들이 있을 거고 융합 폼 팁으로 변경되면서 안정적으로 착용이 가능해지지만 기존 실리콘 팁보다는 귀 구멍 쪽에 압박감이 생긴 분들이 있을 거라 이어팁 사이즈를 변경해 보면서 귀에 맞춰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케이블이 안정적으로 귀에 잘 고정이 되네요. 기존에 운동하면서 에어팟 프로가 빠지셨다면 이번 제품으로 변경을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융합 폼팁으로 변경되면서 이걸 뒤집어 보면 안쪽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폼팁의 경우는 알코올 세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이번에 에어팟 프로 3를 발표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에어팟 프로 2 대비 최대 2배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올랐다는 겁니다. 사실 기존에도 워낙 노캔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칩도 H2 칩으로 전작과 동일한 칩이 들어갔고, 근데 발표 자료에 보면 에어팟 프로 3가 인이어 무선 헤드폰 중 세계 최고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선보인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태클 걸고 저기서 태클 걸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내걸었다는 건 자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시끄러운 카페에서 테스트도 해보고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길을 돌아다니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번에 확실히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카페에 있으면 저음의 목소리, 고음의 목소리, 커피를 만드는 소리 등 다양한 시끄러운 소리들이 한 번에 들리잖아요. 이번에 에어팟 프로 2에서는 걸러주지 못했던 저음 소리 그리고 고음 소리까지도 확실하게 캔슬링을 해줍니다. 은은하게 플레이되고 있는 음악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보통 노캔을 켜고 음악을 들어야 대부분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데 이번 에어팟 프로 3는 음악을 듣지 않아도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지하철을 타면서 좀 놀랐는데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가 외부 소음의 반대 위상 음파를 만들어서 상쇄 간섭으로 소음을 제거하는 거라 불규칙한 소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하철에서도 그런 소음들을 잘 제거해줬습니다. 아주 조용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어팁의 구성이 변하면서 오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효과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초저소음 마이크 탑재와 첨단 컴퓨테이셔널 오디오가 합쳐져서 이렇게 성능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음 허용 모드는 기존의 에어팟 프로가 워낙 좋았어서 사실 크게 더 개선할 부분이 많이는 없었거든요. 이미 내 목소리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들렸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고, 개인적으로는 외부에서도 들리는 소리가 더 자연스럽게 들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는 소음 같은 경우 지하철에서 들리는 소리나 카페에서 들리는 소리, 이런 게 이전에는 작게 증폭이 돼서 들렸는데 지금은 그 증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음 허용 모드도 실생활에서 사용해보면 좋아졌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음질을 살펴보기 전에 배터리 타임과 신기능들을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배터리 타임이 이어버드 단독 사용 시 늘어났습니다. 노캔 사용 중에 기존에는 6시간이었으나 이제는 2시간 늘어난 8시간이 되었고요. 주변음 허용 모드에서는 10시간으로 전작보다 4시간 늘어났습니다. 장시간 비행할 때 이어버드를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다 되어서 케이스에 넣고 충전하고 다시 꺼내서 듣고 이러는 일이 줄어든다는 거죠. 하지만 충전 케이스 사용 시에는 6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공홈에는 에어팟 프로 3 쪽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상태로 최대 24시간 청취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안 켜고의 차이인가 싶었는데 에어팟 프로 2 USB-C 충전 케이스 모델의 기술 사양을 살펴보면 에어팟 프로 2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하고 진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은 게 맞다면 에어팟 프로 3가 이어버드 자체에서는 늘어났지만 충전 케이스에서는 줄어든 거죠. 충전 케이스 무게도 전작보다 줄어든 것을 보면, 물론 결과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면 충전 케이스에 다시 넣지 않고 한 번에 얼마나 더 오래 쓰느냐, 이게 중요 포인트긴 하거든요. 장시간 비행할 때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 케이스에 넣는 것만큼 귀찮은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둘 다 해줬다면 좋았겠지만요. 다음은 심박수 측정 기능입니다. 이번에 역대 가장 작은 심박 센서가 에어팟 프로 3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어팟 프로 3만 가지고도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세상에 없던 기능은 아니지만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은 에어팟을 사용하실 테니까 기능이 추가된 건 좋은 부분이죠. 지금도 보면 제가 애플워치는 착용하고 있지 않지만 운동 기능을 사용할 때 심박수가 측정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애플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능이 겹치다 보니까 굳이 싶을 수도 있는데요. 애플워치가 없는 분이라면 좋은 기능이 추가가 된 거고, 대부분 애플워치는 없어도 에어팟은 가지고 있으시니까 이런 분들은 기능을 새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애플워치가 있더라도 에어팟 프로 3와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좀 더 정확한 심박수 측정이 가능하니까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은근 헬스할 때 워치 착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운동할 때 애플워치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인 거고, 보통 노래는 대부분 들으면서 운동을 하시니까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수도 IP54에서 IP57로 올라서 생활 방수가 더 잘 될 거니까 운동에 더 활용하기 좋아졌죠. 여기에 이번에 심박수 측정 기능 말고 하나 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실시간 번역 기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은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추후에 한국어를 지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 에어팟 프로 2나 에어팟 4도 가능한 기능인데 카메라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이폰도 최신 업데이트를 해야 사용할 수 있어요. 설정에서 에어팟 설정으로 들어가 카메라 제어에 카메라 리모컨에서 한 번 누르기나 길게 누르기로 설정 가능하고요. 카메라 앱을 에어팟으로 직접 켤 수는 없지만 카메라 앱을 켜고 꼬다리 스템을
눌러주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하려면 무조건 착용하고 있는 에어팟의 꼬다리를 눌러줘야 하는 거라 손에 따로 빼서 쥐고 하려면 약간의 꼼수로 센서를 막고 꼬다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활용해보세요. 아, 하나 더. 생각보다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긴 했네요. 나의 찾기 기능. 이거 에어팟 찾을 때 유용하잖아요. 이번에 충전 케이스에 새로운 UWB 울트라 와이드밴드 U2 칩이 탑재되어서 이전보다 1.5배 더 먼 거리에서도 작동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사운드입니다. 사실 기존의 에어팟 프로가 다 좋은데 음질은 아쉽다, 이런 평가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음질도 개선을 했더라고요. 일단 저음을 두드려주는 게 이전에는 좀 넓게 둔탁하게 두드려서 펀치감은 있지만 정확성이 살짝 떨어졌다면 이번에는 정확하게 베이스를 두드리고 밀도가 높아진 게 느껴집니다. 폼팁의 변경도 영향이 있을 거고 살짝 성향이 바뀐 느낌이 들어요. 저음은 확실히 단단해지고 타격감이 좋아졌다는 게 느껴지고요. 공간감도 살짝 넓어져서 악기들이 더 잘 구분되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체감이 많이 되는 게 보컬 쪽이었는데요. 보컬 쪽이 이전에는 뭔가 질감이 없이 부드러운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보컬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이전에는 보컬 쪽이 매끈하게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듣기에는 부드럽기는 했으나 뭔가 또렷한 느낌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선명해진 보컬을 들을 수 있고 고음도 이전에는 매끄러운 소리라 귀에는 편안하지만 아쉬울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더 선명해지고 개방감도 좋아졌습니다. 이전 제품이 편안한 사운드를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더 선명하고 디테일한 사운드와 저음의 타격감을 챙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질도 만족스러운데요. 그럼 통합 품질은 어떨까요? 먼저 에어팟 프로 2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에어팟 프로 2 통합 품질 테스트 중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다음은 에어팟 프로 3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에어팟 프로 3 통합 품질 테스트 중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에어팟 프로 2가 통합 품질이 좋아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 소리가 너무 날카롭게 들려올 때가 있어서 이게 좀 별로였었거든요. 근데 이번 에어팟 프로 3는 그런 점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대로변에서 통화를 해도 차 소리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목소리도 다듬어져서 들리고 통합 품질도 좋아졌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출시하는 에어팟 프로 3를 미리 사용해보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출시 가격은 36만 9천원으로 전작 출시가에서 만원이 올랐더라고요. 현재 환율이 많이 오른 것을 생각했을 때 가격 자체는 괜찮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능이 추가되었고 이어팁의 개선, 노캔 성능, 음질 향상 등을 고려해본다면 3년간 제품을 쭉 써오셨던 분들은 변경을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더 많은 애플 신제품 영상 곧 올라오니까요. 구독해두시고 핵심 정보 받아가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